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돌이파크 조성과 운영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브리핑 끝난 뒤에 이종승 전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문에 붙여놓은 거 보셨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이영선 변호사,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강진 전 정무부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강주전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는 초가집 김치 갈비찌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기자님들 책상 앞에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서 선물을 좀 받으려고 좀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10개 정도 골라서 동그라미 표를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으면 맨 뒤에 보면은 추천을 해주시면 이름을 어떤 제목을 적어주시면 그거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2년 동안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기자님들이 시간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통계를 내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보도자료 제포도 하고 그 영상도 제작해서 다음 브리핑 할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우리 가져갈게. 메일로요? 자,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놓고 가시면 돼요. 잠깐 하시면 되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 관련해서 내년도 사회원 총선 관련해서 브리핑 사용 관련해서 기자님들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사용 기준은 첫째 이제 대다수 우리 기자님들이 동의하신 것처럼 세종 시민만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이나 서울, 그다음에 대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관련 주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기피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 가서 하는 게 많지 우리 세종시에 와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세종시에 관련된 주제만 허용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와 마찬가지로 영리적인 행위라든지 특정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반사회적 주제, 예를 들면 자살을 옹호한다든 이런 그런 종류의 어떤 브리핑은 기자 브리핑룸 사용은 허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브리핑룸을 사용할 경우에 목요일 날 경우 사용할 때는 브리핑 직전에는 허용하지 않고요. 브리핑 이후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리핑 직전에 와서 다른 내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면 우리가 브리핑을 준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롬프트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브리핑 이후에만 허용하기로 했고요. 브리핑이 없는 날은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이 여러 사람들이 같은 날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한 사람들이 먼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마이크만 쓸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영상장치나 프롬프트는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서 브리핑룸 사용하는데 용역업체를 데려다가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장치, 모니터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마이크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총선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후보자들 출마 예정자나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브리핑룸 사용했으면 원칙적으로 2번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한 번 했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2인당 허용했으면 한 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은 이미 11월 달에 출마 기자회견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년 선거가 내년 4월 15일인데 4월 14일까지 그 기간 안에 후보자별로 2번 하는 걸로 그렇게 기간은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아니라도 그 소속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후보자의 사용 횟수에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끔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후보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지난번에 선거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갔는데 후보도 몰라요. 그런 경우는 이제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룸이 아닌 경우에 이제 1층이 로비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 그 후보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유인물을 돌리거나 뭐 간단하게 뭐 티타임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브리핑 횟수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브리핑룸 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무제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우리 대변인실한테 우리 기자님들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 후보자 캠프에서 연락을 하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기자님들한테 좀 동의를 해주시면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후보들한테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동의를 해주시는 기자님들한테는 후보자들이 혹은 출마 예정자들이 기자회견하는 것들을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간사나 뭐 기자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간사님들한테는 좀 연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뭐 그 후보자들한테 장소의 편의만 제공할 뿐이고 선거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후보자한테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난 선거 때도 그 후보자들 또 출마 예정자들한테 원칙적으로 한 번씩 허용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2번을 하기로 했고 뭐 민감한 사안이라서 우리 기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좀 정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알고 좀 협조해 주시고 후보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브리핑룸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대변인실 전화 이준우 계장 또 임원학 씨한테 좀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은 시장님이 그 출장을 가셨어요. 우리 세종함 명명식이 있어서 거기 가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그 우리 조기표 농업정책 보좌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출마 예상자들 후보자들 기자회견은 오늘은 이종승 전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이고요. 월요일 날은 이영선 변호사, 다음 주 그 목요일 날은 강준현 전 정무부시장 세 분이 나란히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기자님들한테 어떤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들이 여기 브리핑룸 사용한다고 연락을 혹시 해오시면 우리 대변인실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리핑 하시죠. 네, 오늘은 264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우리 시 도돌이파크 조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도부터 시민들이 그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촌 테마공원 도돌이파크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농촌 테마공원을 찾아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의 농촌 체험 산업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높은 6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 청춘공원에 조성하는 농촌 테마공원 도돌이파크는 연면적 37,000제곱미터 규모고요.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그리고 지방비 138억 원 등 1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내년 3월쯤에 이렇게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21년 하반기에 이렇게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농민과 도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이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특히 도돌이파크의 주 이용 고객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지난 10월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캠프단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스스로 이렇게 드로잉 해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BI와 캐릭터 안을 개발을 해서 세 차례 현장 선호도 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BI를 밑에 아마 나눠드린 자료 첫 번째 복숭아 행복박스라는 BI를 이렇게 정했고요. 캐릭터는 우측의 두 번째 도돌이와 도우리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도돌이 파크의 주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돌이 체험관인데요. 체험관은 연면적 한 16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 규모로 복숭아 나무 상자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된 건물인데, 체험관 내부에는 이 베이커리, 잼,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체험 공방실을 운영을 하고, 또 버티칼 복숭아 트리 놀이 시설, 프레젠테이션 룸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야외에서는 바베큐장과 도원 시네마 공연할 수 있는, 그리고 2도 하원, 사계절 이렇게 LED로 하원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2도 하원을 조성하고, 야외 대형 놀이터인 도돌이 큰마을 케이블 놀이대를 설치를 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복숭아나 배나무를 1년 단위로 분양을 받아서 재배할 수 있게끔 과수 분양 조건을 좀 운영을 하고, 과일, 수학 등 체험할 수 있게끔 과수 체험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중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현장 학습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가족 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완공한 후에는 우리 로컬푸드 주식 회사에서 이제 도돌이 파크를 운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어떤 성공적인 경영 노하우를 살려서 조직을 좀 확충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돌이 파크의 운영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돌이 파크는 우리 농촌형 테마공원으로서 어린이와 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소통 공간으로서 농업과 관광 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실현하는 어떤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돌이 파크가 농촌 체험, 관광 중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지훈 기자님. 네, 경총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몇 명한테 의견을 물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잼, 초콜릿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방실 등 놀이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체험은 무료인지 아니면 체험비를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을 할 수 있게끔 농촌융합복합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이제 전문가나 교수, 뭐 여러 가지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문을 좀 구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88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천여 명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치원 시내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드로잉 체험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했고요. 아까 체험 공방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 잼, 초콜릿 이런 것들은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그런 체험 공방은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 기자님. 예. 세종TV 황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토리 파크 이름이 어려운데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청춘공원과 농촌체험 테마가 함께 어우러지게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지가 않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돌이는 도자가 이제 복숭아 도자 한문인데요. 복숭아가 2개 들어갔어요. 도. 그 리자는 베리. 복숭아하고 배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이다 라고 도돌이 파크를 했고요. 처음에는 아마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좀 듣다 보면 조치원이 이제 복숭아의 도시이기 때문에 뭐 좀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춘공원 자체는 이 도돌이 파크도 청춘공원의 큰 틀 안에 한 1만 평 규모의 우리 이제 농촌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화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청춘공원하고 한 살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울려요? 자연스럽게. 청춘 그 공원 자체가 규모가 저기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맨 앞에 있습니다. 24만 평 정도 되죠. 그 자체가 이제 배나무, 이렇게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을 자연재기를 좀 살리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촌 또 조치원 시민들, 신도시의 주민들 가족 단위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레저타운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도돌이 파크도 그 안에 좀 특화된 거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청춘공원하고 컨셉이 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좀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홍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금진입니다. 우선 우리 시가 이제 도농복합도시고 또 도농상생 차원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공원이라는 데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 처음에 추진하실 때는 예산이 108억 정도였는데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지기쌤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청춘공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거죠? 예. 그 의혹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농산물 판매도 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도 싱싱장터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간이 그냥 판매 시설로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세 가지 궁금해서요. 첫 번째는 이제 당초에 108억이었다가 188억은 여기는 이제 토지보상비가 한 80억 정도가 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늘어난 개념이고요. 여기는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 같은 규모의 매장은 아니지만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1차 농산물들 농업들이 팔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설도 들어옵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그러니까 매장은 아마 파머스 마켓 이런 정도로 농업인들이 1차 상품을 팔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예, 임원상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OTN 뉴스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가 그 환경 축제가 다니는 축제를 할 때 보면 환경의 그 대비가 미진한 걸로 제가 이전까지 파악을 했고요. 단 한 가지 뭐냐면 음식점에서 환경을 오수냐 우수냐 쪽으로 그 폐기물을 그러니까 오염된 물질을 내보내는 것이 최고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성하실 때 그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물질, 오염된 물질을 오수 쪽이냐 우수 쪽으로 추진을 획기적으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현실 시대를 그대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면 물을 쓰게 될 거고, 물을 쓰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수물들이 오수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적절하게 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좀 많은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 외에는 그 발생할 수 있는 오수, 우수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체험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먼저 번에 문해축제, 문해회관 그 앞에 보면요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예. 그 거기에 먼저 번에 행사에 음식점이 이래서는 나오는 오물질이 전부 다 글로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한 일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실제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될 장소에 음식물 찌꺼기가 모두 흘러내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역효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특정일에 축제할 때 이루어지는 일 같고요. 이것은 상설 어떤 체험관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오수 집안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고, 축제 때 발생하는 음식물 관련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이게 이제 청춘공원하고 같이 묶여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임 기자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 기자님, 예. 위키트리 69기자입니다. 그 6차 산업이 그 두두 파크 설치의 목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은 그럼 여기에 그 청춘공원하고 합쳐가지고 여기 숙박시설이 들어가나요? 숙박시설 없습니다. 근데 사실 숙박시설이 없으면 흔히 얘기하는 그 거쳐가는 관광지, 아니면 거쳐가는 유원지 수준으로 머물지, 저기 그 소득이나 이러면서 보장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하다못해 그 태안에 있는 사립형 그 공원 파크들을 봐도 숙박시설에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매출이나 아니면 그 재방문율이 차이가 현저한데, 이 숙박시설 안 하고서 유치가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6차 산업 같으면은 6차 산업 자체가 관광이잖아요. 그럼 관광의 기본은 숙박이잖아요. 근데 이 넓은 면적에 숙박시설 없이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얘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의 필수적인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갖춰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일로 와서 이렇게 쉴 수 있게끔 어떤 근린공원 형태로 이렇게 꾸려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을 상업이 아니래도 그 특히 외부에서 외진들 쪽이 그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 조천이나 청주, 대전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화장대 유소호텔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캠핑 형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세종시가 외부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컨셉에서는 좀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곳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린 공원입니다. 공원이면 시설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공원의 6차 산업하고는 아까 찍어붙이기 좀 그렇잖아요?
6차선은 내용이 뭐예요? 소득이잖아요. 이제 소득도 되는 거고요. 아니 6차선은 기본이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만 할 것 같으면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것인데, 1차 농업인들 생산자들이 와서 파머스 마켓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서비스 이런 어떤 기능들도 있고 해서 6차 산업의 컨셉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농식품부 사업을 우리가 이 공모할 때도 6차 산업의 어떤 활성화 차원의 이 일환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은주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세종가령의 박은주입니다. 조금 전에 6차 산업, 소득이란 단어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머스 마켓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판매한다. 물론 우리 세종시 농민들이 직접 농사 지은 걸 거고요. 체험마을 말씀하실 때 잼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논산이라든가 양촌 뭐 이런 데만 가도 그런 체험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그런 체험의 강사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이 같이 만들어서 그 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이란 말은 우리 면 단위에 계신 분들,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소득, 내가 알고 있던 노하우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소득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라면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분여회라든가 많이 있어서 각 부분의 농민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과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운영 면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체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제 운영 단계 가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복숭아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나무, 배나무를 잘 가꾸려면 우리 소유는 시설이지만 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복숭아 연합회, 배 연합회 이런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산하는 데 관여를 하고 또 분양을 한다 했잖아요. 분양을 할 때도 그분들이 그 나무의 일부를 분양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체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잼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농번기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농한기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최 기자님. 최준입니다. 그 지난 7월 달에 이제 실시 설계 및 그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또 그 용역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그 용역으로 발주를 해야 할 만큼 어떤 그런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종 로컬 푸드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상한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일단은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회사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어디 이제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세종 로컬 푸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도담동에 가면 싱싱장터, 아름동에 뭐 2호점 있고 도담동에 1호점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회사에다가 이걸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어떤 전문 인력들을 좀 더해서 운영을 하면 경비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로컬 푸드 주식회사가 시에서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몇몇이 모여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이걸 갖다가 그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로컬 푸드 주식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로컬 푸드 주식회사는 2015년도에 도담동에 로컬 푸드 신식 매장이 이렇게 운영하기 전에 우리 생산자들, 농업인들, 생산자들하고 또 8개 농협, 또 추격, 그리고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시에서도 같이 예, 출자를 지분이 같이 참여돼 한 있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개인 회사가 아니고 그 농업인 단체들이 같이 중심이 돼가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회사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용역 관련 말씀하셨는데 선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 선진. 그러면 이제 용역이 한 3억 3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냐라고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체험관, 건축분에 대한 어떤 상세 설계하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세부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또 예. 그 선정 방식 아까 물어봤는데 거기 대답 안 해주세요. 예, 입찰로 한 겁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예. 남나라 기자 좀 하시고 네. 하시죠. 지금 도드리 파크를 이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이제 현재 그 농번기에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그 체험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이 봉사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혹시 한국민속촌 가보셨나요? 한국민속촌을 가보면 거기서 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통적인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그런 탕들할 수 있는 인원과 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협조를 좀 해서 그분들이 어떤 농번기 외의 시간, 외에 하더라도 항상 저희가 그 오면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에 가보면 농번기는 썰렁해요. 예. 그러고 이제 농번기 끝나면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찾아갔던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 형제산업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걸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혹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검토해 보셨는지요? 일단은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농번기 때는 좀 참여가 어려워서 또 농산물 가공 산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야는 좀 농번기 때도 가능할 것으로 좀 되게 돼서요. 예를 들어서 전통 식혜 그리고 또 수정과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농번기와 같이 관계없이 이분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번기 때에 뭐 선량한 그런 분위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역할을 이렇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양날에 양쪽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 인력을 계속 1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운영비 부담이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종기 의원님. 예내외부 김주환입니다. 두 가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롤러코푸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른 분이 직진해서 들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체험 쪽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이제 그쪽에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체험 농가들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 이렇게 신고가 돼갖고 그런 분들에게 많은 그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간다 하면은
도토리 파크 이렇게 시설이 완벽한 곳으로 가지 일반적으로 영세하고 이런 그 농가에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 생계에도 큰 그 위협을 받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우리 세종시 농업의 특성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 농업은 지금 인구로 봐서는 우리 34만 인구의 5%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가 저 도담동에 아름점에 그리고 3호 4호점이 지금 되고 있고 공공급식 지원 센터가 이제 가동이 될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세종의 농업은 좀 귀한 몸이 됐어요. 도시민들은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도 우리 읍면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 체험할 수 있는 농장들이 있긴 하는데 도시민들 증가 속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윈윈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자기 농장으로 또 이렇게 불려들여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하는 제외하고 농공직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나이프라든가 무심화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에 가서 아까 이제 앞서도 질문하셨지만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그걸 이제 따갖고 집으로 가져가고 이제 뭐 이런 거인데 지금 그것이 도토리에서 체험을 같은 시점에서 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거를 시설이 완벽한 누구말 따나 전향적으로 가지 굳이 그 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가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딸기 체험을 한다 라고 하면 딸기가 재배되어 있는 하우스 안에서 체험을 하지 도토리 파크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경합이 붙어가지고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 이 도토리 체험에서 하는 것 서로 이렇게 뭐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대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내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걸 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배바다고 복숭아는 이 안에 있어요. 배바다고 복숭아는. 딸기라든가 다른 여타 농산물은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텃밭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간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최 기자님, 예. 최대일 기자님. 지금 신도심 주민들과 지금 어린아이들 대상이죠. 혹시 일일 평균 방문자 수 예상하신 그 방문자 수가 있나 하고요. 주차장 조성 면수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물 배치보다 접근성이라고 봐요. 신도심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지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건지 또 버스 대중교통 노선도 좀 보강이 필요하고요. 혹시 셔틀버스 같은 거는 혹시 계획이나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일단은 주차 면수는 뭐 충분히 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복숭아 축제도 이제 거기서 할 건데 복숭아 축제도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복숭아 축제 일시적으로는 그런 이 방문객들도 주차할 수 있게끔 충분히 좀 여유가 있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몇 명이나 되는 정확한 면수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주차는 없어요. 청춘공원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8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도토리 파크만 해서는 한 90대 정도 할 수 있게끔. 850대면 뭐 작은 주차 변수는 아니거든요. 예, 또 셔틀버스 혹시 저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셔틀버스까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느 특정 한 날에 일시적으로 축제를 해서 그냥 이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라고 보기는 하는데, 축제같이. 근데 이건 상설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차로 가져오신 분들은 이런 주차시설을 이용을 하면 될 거고, 근데 인근에 정류장이 좀 아마 저 하이마트 입구 그쪽에서 내리셔서 걸어온다거나 또 이쪽 아파트 저쪽 아웃거리 그쪽에서 올 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셔틀버스는 보통 신도심에서 이 접근을 한다면은 그 도로 건너편이잖아요. 그죠? 예. 네, 도로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도 지금 되게 멀어요. 그 입구하고. 그런 문제는 좀 교통 문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 도돌이가 한자 어플이죠? 예. 지금 이 저 자료에 있는 한자 맞습니까? 그 나무 목자죠. 정정을 한다는 게 그 복숭아 도자가 도전할 때 그런 도자가 되어 있는데 나무 목대입니다. 그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병기 기자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이 장소를 위치를 이제 이쪽으로 정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했듯이 복숭아 축제하고 연계되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 혼란은 없을지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보면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베큐장이나 테이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 기존에도 이제 신도심이나 구강 쪽에 한강공원이라든지 바베큐장은 있습니다. 한나래교 맞은편 쪽에도 있고. 그런데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 주체가 정해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바베큐장에 대한 젊은 층들의 선호가 많아요. 근데 단 이게 이제 수목원 뭐 예약하듯이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라는 이 불편한 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일종의 이제 짚라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편한 세상인가요? 그 아파트 있는 쪽이 그쪽에서 우리 소류지 있는 쪽으로 약간 언덕이 이렇게 졌잖아요. 거기에 아마 14m 정도의 아까 무슨 그런 기능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한 두 개의 노선 정도로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한 14m 길이면. 그리고 그 바베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박 기자님.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점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사업도요. 노인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다든가 하지만 이런 창출 사업은 많았어요. 그동안 농사를 지어 오시면서 노하우가 많으신 그런 분들과의 연계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체험할 때 농번기 걱정을 하시니까요. 그런 인프라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직접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마련된 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그냥 싱싱장처처럼 농작물을 갖다 파는 거,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아니요, 1차 농산물을 간이적으로 파는 그 파머스 마켓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체험 프로그램들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농산물 예를 들어서 메주를 담그는 체험이라든가 전통 식혜를 담그는 체험, 수정과 만들기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요새 이제 사회적 농업 이런 것도 또 많이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농번기 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번기니까 제가 사회적 협동 뭐 농업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준비는 그럼 하고는 계시는 거네요. 예, 농번기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